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노프 팀장, 제가 좋아하는 학생과 싫어하는 학생의 유형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결국에는 응용 2단계, 대부분 응용 2단계 한 80% 이상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20% 정도는 기계인간 팀장님이 하고 있는데, 기계인간 팀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이쪽이랑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보안 쪽을 담당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 이제 취업이 바로 해야 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게임 개발이나 이쪽에 관심이 더 있는 친구들, 좀 네트워크 쪽 이쪽에 관심이 더 있는 친구들은 제가 그쪽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각자 이제 좀 응용 2단계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은 제가 응용 2단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응용 2단계 때 저를 거쳐요. 아니면 취업 지원 같은 경우도 기계인간 팀장님한테 배우고 와서도 저한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취업하실 때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노하우도 알려주고, 단순히 연봉을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너무 근시안적인 그냥 바로 앞만 보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이제 알려주는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알려줘요. 지금 팀노바는 10년대 연봉 1억을 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연봉 1억이 그렇게 꿈의 연봉은 아니라는 거,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연봉 1억이 되는 사람들 보면 1억이 될 것 같이 생겼어요 하는 짓이 굉장히 1억 되게 생겼어. 정말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개발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좋아하고 싫어하는 학생 유형을 나누고, 제가 최종 단계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뭐 제 비위를 맞히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취향이랄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팀노바 스타일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자꾸 뭔가 말이 막 존나게 많으면 막 되게 짜증나요. 막 이렇게 사실 이게 뭐 제가 무슨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뭐 1년 2년 하고 애들 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육만 14년 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어떤 학원에서 배우고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좀 그럼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요, 일반적인 루틴과 저의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 하는 적나라한 그런 얘기처럼 저 욕도 되게 많이 하고 저는 개쓰레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그런 적나라한 얘기들까지는 지금 온라인이라 못하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에 갔을 때 제가 진짜 막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뭐 이렇게 막 되게 무례하게 상대방한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보통 일단은 좀 겸손하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게 그런 학생들 되게 더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좀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는 학생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걸 듣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그거는 너무 간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피드백을 주는 학생.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좋지 않고 반대되는 얘기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학생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해보면 확실히 진짜 얘는 있잖아 그냥 뭐 제가 보통 파트장으로 스카우트 하는 친구들 특징 보면 그런 피드백이 명확한 친구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일을 해도 꽁하고 말 안하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제가 파트장을 한 6명 정도 뽑았거든요. 제가 직접 가르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뽑고 팀노바 출신들만 1기 한 두세 명 되고, 이게 거의 모든 직원을 팀노바 출신으로만 뽑고 있는데 꽤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팀노바 출신을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 연봉을 제시해서 경력자 어설픈 애들 와가지고 오는 것보다 얘네들이 일을 훨씬 잘하니까 그래서 그냥 뽑는 거거든요. 저 되게 뭐 대외적으로 뭐 공개 채용해가지고 뽑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많이 해봤고. 근데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이 더 나아요.
그래서 그냥 뽑는 거예요. 2, 3년차 어설프게 하는 애들보다 훨씬 잘해요, 진짜. 제가 그렇게 키워내기도 했고. 아무튼 그렇게 결과 좋은 애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학생을 좀 정의를 해보면, 능동적인 학생,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겸손한 학생. 보면은 이런 학생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공부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발표할 때나 어떤 그러니까 회의하고 토론할 때나 이럴 때는 또 되게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거는 제가 수업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사람이라는 게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 막 눈빛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 더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하는데, 자신감의 기본은 뭐겠어요? 근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노프 팀장 왜 이렇게 그 자신감이 되게 넘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동안 살아온 흔적들,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그 도예가가 만약에 한 30년 동안 이 도예만 했는데 이게 되게 예쁜 거야, 접시나 이런 게. 그러면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한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막 그런 것들이 있던지, 아니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별짓 다 해봤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나 자부심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팀노바를 창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결과를 냈고, 그리고 지금 이제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내년 5년차에는 훨씬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고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자꾸 나오니까, 뭐 취업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아예 안 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교육기관을 만들고 정말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본 적 없는 신입들이 자꾸 나오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교육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어떤 갈증을 느끼는 친구들이 팀노바를 찾았을 때 진짜 그 갈증을 풀어줄 만큼,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할 준비는 됐다고, 그러니까 노력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사회가 문제다 이런 청년들 소식이 좀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냉정하게 자신은 정말 그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냐. 보통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래도 한다고 되진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팀노바에서 설정해주는 건 노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맞아요. 제가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연봉자가 되고 싶다면 고연봉자가 가야 하는 어떤 필수적인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연봉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연봉 1원 넘는 사람들을 최소한 20명, 30명 이상 본 것 같아요. 개발자인데 그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한 사람도 봤어요. 근데 막 2, 3억? 3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봤고, 근데 달라요. 그냥 딱 봐도 이 사람이 이 연봉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연봉 2억을 주고 3억을 주는 게 오히려 적게 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연봉 1억을 주는 사람도 적게 주는 느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10년 플랜이든 20년 플랜이든 내가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데, 일단 공부할 때는 일단 좀 겸손하게 배워야지. 응? 상대방의 그 노하우를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받는 금액, 제가 얘기했죠. 12주에 실리콘밸리에서 2천만원 받는 그런 교육기관, 세계에서 뭐 최고라고 꼽는 뭐 그런 데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영상들 보세요. 제가 진짜 이게 최고의 민낯인가 싶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코딩 교육을 옮겼다고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는 그 꼴이 너무 웃겨가지고, 학원 졸업생이면 정식으로 교육법을 사사받은 것도 아닐 뿐더러 학력 좋은 애 4명인가, 학력 좋은 사람 4명 정도가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갔더라고요. 이미 세계 10위권, 뭐 세계 20위권, 거의 20위 초반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를 과장한 거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럴 줄 알았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취업을 했는데 제가 말한 거 정직원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연봉 30대 중반이고 뭐 이런 게 틀리다면 이미 수료자들이 4년 동안 고소를 엄청나게 했겠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위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도와주는지는 잘 모르면서. 아무튼 그런 10년 안에 뭐 억대 연봉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몇 명은 그런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단순히 지금 여기서 함께 그냥 공부하는 시간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료자 모임도 자꾸 주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료자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료자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온라인 강의도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수료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에 이렇게 둔감하지 않게 멀리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수료자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추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생들을 제가 도울 의무는 사실 없거든요. 이미 어차피 교육은 다 끝났고 근데 취업도 다 끝났고 제 의무는 다 끝났어요. 취업도 다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믿어주고 그리고 제가 되게 2년 전 이럴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 뭐 밑도 끝도 없이 다 사기래니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어차피 필드에 있었으면 진짜 겁나 무시할 만한 그런 개발자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 개발 검토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게 무조건 사기라고 우기는 사람들 보면 보통 개발 검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설계할 때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티를 내는 거죠. 그 하는 짓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뭐 엄청난 진리를 깨우친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다루는 기술 보면 솔직히 다 보면서 왜냐면 그 사람 질문 답변 쓴 거 보면 대략 어떤 기술을 쓰는지도 알고 어떤 개발자인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발자들 많이 힘들었죠. 아무튼 그래서 답 없는 개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할 거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듯 이렇게 추측이나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발언에 대해서 얘네 그래요 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기가 확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듯 그러면은 그 냄새 때문에 그 글자가 가진 냄새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괜히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팀노바 연관 검색하면 팀노바 사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뜨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너무 짜증났었던 기억이 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중요한 건 그 개발자들이 하는 한 가지 얘기 때문에 내가 괜히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정말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생사람 잡고 막 재직기업 삼성 막 이렇게 써놓는 그런 거의 뭐 10명 있으면 한 명 갈까 말까 하는 삼성을 마치 여기 오면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홍보하는 그런 학원들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사람들이 욕을 별로 안 해요. 저게 허위다. 애초에 그걸 확정을 안 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사람들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믿어주고 그리고 지금도 절 믿어주고 수료하는 학생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되게 그 강한 어떤 고마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저를 믿어주고 이게 수료가 힘들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수료한 친구들이 잘 취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업을 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10년 먼저, 그러니까 지금 벌써 14년 먼저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보다 14년 먼저 현업에 왔었고 개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현업에 간다고 해서 신데렐라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뭐 어떤 학생은 홍길동 학생은 어디 뭐 회사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도 사실은 그 회사 내부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오늘도 이제 우혁이란 친구랑 또 누구지 왜 갑자기 걔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 어떻게 누구지 또 최근에 이제 그 수료자 인터뷰 영상에서 나왔던 제 똑똑한 친구 한 명이 또 와요. 와가지고 오래가면 또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되게 반가울 것 같고 올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자랑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료자들이 왔을 때 약간 이렇게 학생들이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혁이도 되게 이뻐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금 데뷔하고서도 꾸준히 오고 이렇게 절 믿어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더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강의도 있을 테니까 수료자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좀 기대 좀 하세요. 공진 따로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능동적인 학생, 겸손한 학생, 그리고 좀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학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회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인과의 교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정규직을 배우면 안 되는 게, 저는 솔직히 실패한 정규직 개발자였어요. 전 답이 없어요. 성격이, 상사가 내 거를 한 척을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거 아닌데요, 내가 했는데요, 막 이런 성격이라서 이 개념이 없는 거지, 소위. 내가 했는데 왜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되죠? 막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면 회사 생활 오래 못해요. 이거 어느 정도는 그냥 좋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회사 안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런 회사 가는 거는 사실은 제가 다 말립니다. 진짜 합리적이고 괜찮은 회사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는 까다롭고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썰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회사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 결과만 말씀드리면. 자, 2번은 싫어하는 학생 유형. 아마 쉬우실 거예요. 위에 보여준 그 유형의 반대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겸손한 척하는 학생. 그 다음에 겸손한 척하고 배웠다가 나중에 결과 좋으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진짜 꼴보기 싫은데, 여기 있을 때는 막 되게 겸손한 척 해요. 막, 노프 팀장님 이러면서, 이건 어떻게 하나, 열심히 막 배우고, 좋은 거 다 배워가서, 잘 되고, 아니면 수료하고도 잘 되고, 솔직히 개발을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서 정말 사람 많이 만들어서 내보냈거든요. 정말 개발자 잘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뭐 알았어. 근데 저는 상관없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 제 옆에 있어봤자 좀 짜증만 나고. 그런데 그런 태도가 진짜 꼴보기 싫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더 알려주고 싶어도 막 더 도와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이제 데뷔해서 기껏해야 1년, 2년 해봤자 3년 이렇게 한 사람이, 제가 이뻐하는 친구들 보면요, 나래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경력이 6년이 넘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얘 되게 똘똘하고, 아무튼 제가 스카우트 하고 싶었는데 연봉이 너무 세잖아요. 6년, 7년 차라. 대기업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감이 좋아서 그런가 좀 달라요. 되게 겸손한 느낌도 있으면서 일도 되게 잘하고 진짜 너무 뽑고 싶었던 친구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기업에서도 연봉 협상도 진짜 잘하고, 아무튼 연봉도 되게 높고 되게 괜찮네요. 걔는 이제 그 팀노바를 취업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이제 그 실력 향상을 위해서 온 친구인데, 아무튼 제가 되게 욕심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똑똑해요.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애가 너무 겸손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게 오늘 승훈이나 우혁이 같은 친구들도 정말 약간 멋있어요. 학생인데 쟤네 진짜 매력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다 뽑고 싶은 애들이었어요, 원래. 근데 저희가 티오가 없어서 못 뽑은 친구, 되게 아쉬운 친구들인데, 아무튼 굉장해요. 그런 친구들인데, 걔네들도 그렇게 가만히 있고, 걔네들도 나름 겸손하게 정진해 나가고, 인섭이 같은 친구들은요, 졸업하고도요, 제 특강 왔을 때 진짜 놀랬던 게, 거의 하루에, 그러니까 주 3일 정도는 하루에 회사 퇴근하고 2~3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그 주말에는 더 빡세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 놀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가면 풀어지는 애들 대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써야겠다. 세상을 다 가진 풀어지는 수로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잖아. 그리고 연봉 4천 초반 이런 거에 만족하면은 나중에 억대 연봉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4천에 들어간다고 해도 연봉 1억이 10년에 넘으려면요 1년에 600씩 올려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되게 높은 연봉 상승률이고 그때까지 버틸 자신 있어요? 그리고 연봉이 높아질수록 그 연봉만큼의 그 느낌을 잘 가져야 돼요. 그만큼의 업무 처리량이 있어야 되고 회사가 원하는 걸 맞춰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맞추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그게 다르지 않을까요? 신입한테 요구하는 거랑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각 구간마다, 연봉 구간마다. 뭐 회사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해서 잘 됐었나? 팀노바 와서 훨씬 잘 된 친구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팀노바 안 좋은 걸 오케이 올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동생이랑 같이 온 사람인데 제 수업은 한 번 딱 온 사람이더라고요. 한 번인가? 제대로 들은 건 한 번? 그런 사람인데 비슷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자기 혼자 의뢰 진작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치 이렇게 자기 혼자 잘 된 것 같은데 그 글에 보면은 제가 평소에 글로써 여러 가지로 강조를 했던 것들을 다 많이 담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자기 혼자 생각해낸 것처럼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대로는 잘 실행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욕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평가하는 게 제 어떤 직업인지라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다가 배울 때는 엄청 막 빼먹으려고 겸손한 척을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학생들 편애한다? 예, 편애합니다, 저는. 전 인간이고, 도덕적인 걸 저한테 원하지 마세요.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듯이, 프로페셔널이니까 다 알려주는 제 의무는 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위에서 말한 거 싫어하는 사람, 겸손한 척 하는 학생은 별로 싫어해요. 근데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가끔 있고, 근데 잘 모르죠. 대놓고 겸손한 척하면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수료하고 난 다음에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솔직히 졸라 싫어요. 근데 잘 된 게 수료해서 차라리 쌩을 막 여기서 딱 예를 들면 카페를 탈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연락을 끊어서 아니면 수료자가 해야 되는 졸작을 뭐 제출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에서 수료 취소되고 이러고 연락을 해도 연락을 그냥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되게 쿨하다. 어차피 내가 그 사람을 나중에도 도와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팀노바의 수료자들 중에서도 회사와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 때거나 그럴 때 저한테 연락 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수료자들 이슈를 처리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73명이니까. 근데 나중에 정말 100명, 1000명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더 이슈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는 게 저한테는 좀 좋긴 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회사에서 회사와 자신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수료자들 편들어줄 사람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되게 잘해요. 제가 또 그런 걸.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한 명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걔도 결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연봉 협상할 때도 제가 필요하고 회사와 갈등 상황이 생길 때도 제가 필요하고 늘 이런 식이야. 근데 그게 진짜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료자들을 되게 좋아하지만서도 어떤 딱 이제 데뷔해놓고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팀노바의 코칭 1년 동안 받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성장한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 보면 좀 솔직히 좀 교육한 게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뭐야 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저래? 뭐 이런 느낌. 아무튼 뭐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예쁘고 정말 괜찮은 친구들도 많아서 사실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는 또 힘든 게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아무튼 회사 가서 좀 풀어지는 사람들도 별로 싫어해요. 수료자인데 수료자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가지고 와야
그 어떤 여기는 친구들도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롤모델의 어떤 느낌으로, 왜냐면 현실적인 롤모델이죠. 노프 팀장이나 기계경 팀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라 해야 되지, 딱 해봤자 너무 경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롤모델 바로 앞에 롤모델은 아닌 거죠. 근데 수료자들은 똑같은 교육기관 나왔고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정말 바로 앞에 롤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괜찮죠.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좀 멋있게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제가 열심히 트레이닝한 거 다 풀어져서 올 때 제일 속상해요. 그리고 뭔가 현업개발자면 현업개발자답게 막 포스가 철철 넘쳤으면 좋겠는데 너무 학생 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속상한 거? 그래서 다시 지금 교육기관이 없는 애들한테 다그치기도 하고 겸손해지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싸가지 없는 거랑 겸손한 거랑 진짜 조금 다른,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는 건 조금 한 끗 차이긴 한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자신감 넘치고 괜찮은 것 같아는 경력이 쌓이고 본인이 진짜 어려운 일들 되게 많거든요. IT 업계는 복잡하고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낼 정도, 물론 자연스럽진 않아요. 겁나 힘들게 소화를 해내고 레벨업이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동안 겸손하게, 일단 나는 3년에서 5년 사이는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딱 진리가 생기고 자신감이 빡 생겨요. 그때부터는 저는 자신감이든 재수 없든 싸가지가 없든 정말 그 실력이 있고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게 진짜 그냥 자신감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수료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